안녕하세요. HLB 제약에서도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HLB는 각 관계사들이 있죠. 자회사들도 있고 거기에도 각각의 대표이사들이 있습니다. CEO가 있는데 이것은 HLB 제약의 CEO, 대표이사가 입장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HLB 제약은 공동체제인데 박재영, 전복한 드림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상 3상이 결과가 실패가 아니냐, 그래서 HLB는 실패를 성공으로 허위 공시한 거 아니냐,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HLB 주가도 어제 반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 정확한 정보, 사실을 전달하고자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보도는 사실 새로운 것들이 아닌데 마치 새로 밝혀진 것처럼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던 거죠. 시장에 주가가 반영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때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아닌데 새롭게 밝혀진 것처럼 시장에 영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쓴 겁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 회사에서 HLB 뿐만 아니라 HLB 제약, 그래서 모든 전 직원들이 부지런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회사와 관련된 온갖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일관되게 설명해 왔던 내용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LB의 홈페이지의 과거 PR 게시글을 참조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2019년 9월 29일에 리버세라니 글로벌 3상 임상 데이터 공개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회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작성한 결과인데요. 여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면은 승인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례를 보면은 임상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승인이 나겠느냐? 자, 그것은 다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2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통계 디자인이 부적절하다고 되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을 때, 클리니컬 베네핏이 목적이었을 때, 세 번째는 부작용이 굉장히 강력하냐, 네 번째는 임상적 효능이 강력하냐. 보통 클리니컬 베네핏은 OS나 PFS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HLB에서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HLB의 1차 지표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자, 반대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으나 클리니컬 임상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은 신약 승인은 어림도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HLB가 지금 현재 요 상태잖아요.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은 스태티스컬 시그니피컨스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신약 승인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이미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가 나온 것은 FDA랑 프리-NDA 때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페일이 났다라는 표현을 마치 임상 전체가 실패했다라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HLB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HLB에서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때 HLB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요 회사에서 성공했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HLB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때 이러한 내용을 숨긴 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불거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본 저것뿐만 아니라 HLB 홈페이지 여러 가지 게시글들을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 기존의 뉴스 기사에서도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다시 부각이 됐는데 자, 그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IR 담당 임원의 글과도 비슷한 건데 리버세라닙의 위안 3, 4차는 하나의 적응증일 뿐이고 최초의 적응증, 최초니까 의미가 있긴 하겠죠, 굉장히. 그래서 최초의 적응증이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적응증에 대한 다수의 임상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게 요 위안 3, 4차 신약 승인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야가 다른 적응증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확정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수의 다른 임상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몇 달이 지나면은 이제 또 NDA 신청 전까지 임상 3상이 끝나고 이제 시판화가 가까운 상업화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다가갈 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엄청나게 시장에 부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역시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위암을 저항증으로 한 리버세라닙의 임상은
임상 실패가 아니라 현재 프리 NDA의 제안에 따라서 임상 자료를 보완 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는 것이 당사 관계사인 HLB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LB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허위 공시한 게 아니라 진짜 성공으로 생각하고 성공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논란의 요지대로 임상 실패가 확정된 것이라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FDA에서 왜 프리 NDA에서 회사의 자료 보완을 제안을 했겠느냐? 임상이 실패라면은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프리 NDA 할 때도 이거는 뭐 전혀 누가 봐도 아니다 싶으면은 자료 보완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자료 보완을 한다는 것은 아리까리하니까 이게 확실하다면은 자료 보완 없이 그 데이터로 받아주겠지만은 지금 아까 봤듯이 HLB는 OS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자료 보완을 해서 NDA를 한번 해보자. NDA는 진짜로 이제 신약 승인 정식 심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서 NDA를 들어가보자 이렇게 해서 자료 보완을 제안했고 HLB는 그것을 모으고 있었다.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HLB는 자료를 보완해서 NDA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양검 회장이 유튜브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진짜 실패라고 단정을 지으려면은 FDA에서 신약 승인 거절 이렇게 나오면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NDA에서 정식 심사를 받기도 전에 FDA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그리고 뭐 혹은 여론에서 이미 HLB는 실패했다. HLB의 위암 적응증 임상시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미 판단이 내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사도 그렇고 주주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HLB에서도 전 임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아직 FDA에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 판단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의 논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FDA에서 신약 승인 거절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 누가 이견을 달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HLB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FDA에서 거절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 NDA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임상 실패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조금 너무 판단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해서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임상 실패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약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실패랑 신약 실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깔끔한 데이터를 모으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 실패지만은 신약 실패는 아니다. 왜냐면은 추가 자료 보완을 잘 해가지고 FDA 심사관들을 잘 설득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OS가 충족되지 않아도 시판 허가를 받은 신약들을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임상 실패지만은 신약 승인을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시판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임상 실패지만은 신약 실패라고까지 지금 판단 내리기에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금융당국에서 허위공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FDA로부터 어쨌든 fail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프리-NDA를 문서를 받았는데 HLB에서 그것을 숨기고 회사에서 성공이라고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납득 못할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HLB 입장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6월 달에 다 공개를 했었다. 그런데 FDA의 fail이라는 표현은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건데 우리가 숨긴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닌데 그게 왜 허위공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갖 혼란스러운 뉴스 기사들과 회사 입장 발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중심을 잘 잡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HLB 제약이 지금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